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모니스터 TV 뭉치 양성민입니다. 요즘 목소리가 너무 건방져지고 같지 않습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아요. 이게 갱년기는 아니고 전화할 때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소개하셔야죠. 네, 에이스아빠 손철입니다. 네, 표 대표입니다. 예, 저희가 연말정산 뽀개기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요새 실은 연말정산이 제가 사회생활 처음 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무슨 과장님들, 차장님들만 무슨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 편해졌죠. 예, 뭐 홈택스에서 일괄적인 처리도 다 해주고 서류도 증빙해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동으로만 다 되는 거 아니고 저희가 좀 챙겨야 할 항목이나 서류가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실 부분들이 있는데 요 내용부터 저희가 에세다빠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 내역을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이제 미리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본인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뭔가 드러나지 않는. 네. 뭐 전 지난 시간에 알았었다 까먹고 늘 까먹는 건데 안경 구입비 뭐 이런 거 안 해준 것 같아요.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자동으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일단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놓치죠. 영수증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공제 때 말씀드렸는데, 그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데 특이하게 병원에서 의사가 인정해주면 그 세법상 중증환자 장애인이다. 네. 근데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일단 병원에서 일단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청기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장애인 보장구를 뭐 구입했거나 이제 임차를 한 이런 비용 같은 경우도 영수증을 좀 이제 제출을 해야지 이제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저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교복 구입 비용, 이것도 이제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놓치고요.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라든가 해외 교육비 이런 것도 놓칠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영수증을 또 이렇게 좀 증빙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를 나가는데, 네. 이제까지 헌금을 냈어. 근데 이거 자기가 안 챙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이라든가 개별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지 이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누락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크로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라든가 무통장 입금증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고 약간 특별하게 또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그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정보 동의했다 안 했다 이런 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만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누락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입력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기부금, 대학 등록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보 동의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신용카드라든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금융기관에서 누락돼서 뉴스가 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를 썼는데 뭐 납입액이 제대로 안 갔다더라. 뭐 예전에 이제 모 은행의 경우에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뭐 누락이 됐다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의료비 같은 것도 누락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핸드폰 바꾸신 분 있죠. 네. 근데 번호가 바뀌었는데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등록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예, 문제가 되니까 홈택스상에 있는 그 핸드폰 번호가 정확한 건지, 특히 이제 올해 핸드폰을 바꾸신 분은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바꾼 게 아니라 핸드폰 번호가 바뀐 거. 네네, 그렇죠. 핸드폰 번호가 바뀐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왠지 좀 깨름직한 거야. 그래서 집주인하고 뭐 나중에 뭐 알 리도 없겠지만 어쨌든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기존에 이제 미청구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 다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가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세부 항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 5년 이내 건에 한해서 네.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올해 누락이 됐다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누락이 많이 되는 항목이 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을 누락을 했다라거나 기부금을 누락했다라거나 인적 공제하고 기부금이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고, 네. 최근에 월세 세액공제 이런 것도 누락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면 차후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서류 제출이 조금 꺼려지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이게 서류를 저희가 모아서 주면 인사 쪽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어디 아파서 뭐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납세자명에 나와 있는 사례들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가장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질병이 있어서 꾸준하게 돈이 나간 의료비 지출권, 이건 좀 꺼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에 장애인이 있는데 이걸 노출하기가 좀 싫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몰래 대학을 다녀. 몰래 그러니까 말리고 다니면 관계 없겠는데, 전직하려고? 그러니까 몰래 다녀. 근데 이걸 내면 좀 이상해 보지 않을까? 좀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중에서 사실 뭐 그렇진 않겠지만 종교와 관련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일요일에 쉬시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죠. 예. 네네. 종교와 관련 회사가 있는데 나는 타종교를 다니는 거야. 이를테면 뭐 개신교 회사인데 나는 불교를 다니는데 거기에 기부한 사실을 좀 알리기가 꺼려질 수 있는 거죠.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정당 기부금이라든가 뭐 외국인과 결혼할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꺼려질 수 있는 서류이거든요. 정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때 연말정산 처리할 게 아니고 경정 청구로 인해서 처리를 하면 뭐 연말정산도 제대로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마음의 어떤 짐도 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본인이 꺼리끼지 않다라고 하면 상관없으나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일부러 이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따로 해서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알지 않게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보들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어떻게 된다더라, 아니면 어떤 특별한 소득공제 하나를 해서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보다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딱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총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직장인들은 총급여액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를 찾아라. 즉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뺀 건데 이 비과세 소득이 제대로 산정이 돼서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에 비용 개념인 근로소득 공제를 제한 게 근로소득 금액인데 여기에서 소득 공제를 한 게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니 소득 공제를 잘 받는 게 필요한데, 소득 공제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들이 인적 공제더라. 그래서 부모님을 제대로 내가 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 중에 병원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주택을 살 때 뭐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청약저축은 반드시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공제 잘 받으셔야 되는데, 단 하나,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뭐
체크카드나 아니면 현금을 사용하되 많이 사용해도 뭐 실제 1에서 2% 정도만 이제 공제를 받으니까 카드 사용액에서 세금 환급 받으니까 실제로 조금 오히려 전략하는 게 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게 과세 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게 이제 산출세액인데 산출세액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또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죠. 자, 세액 공제를 잘 받을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라는 거는 자녀가 있을 때 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에서 자체적으로 빼준 게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연금계좌 세액 공제 정도다. 이거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400만 원 정도 IRP 가입해가지고 300만 원까지 넣으면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월세 세액 공제를 잘 받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공제들을 잘해서 결정세액이 산출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간에 서류가 미비가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경정 청구로 인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말정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5번의 시간을 가지고 쭉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근데 그 납세를 저희가 일단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매월 내갑니다. 예, 세금을 먼저 내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몰아서 한번 제대로 됐는지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의 개념이니까요. 근로소득자건 자영업자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네. 알고 다가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자, 세다판 다음번에는 어느 부처의 직원으로 저희한테 나타나 주실 건가요? 글쎄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궁금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요, 우리 묵치님 통해서 네.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